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고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곡을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음악극처럼 진행되는 이 작품 내용을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커피에 찬 바흐의 커피 칸타타입니다. 종교적인 엄숙한 음악을 작곡하고 평생을 바쳤던 바흐인데 커피를 예찬하는 곡이라니 좀 의외입니다. 바흐도 커피를 좋아했나요? 네,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죠. 요즘도 사실 커피 한 잔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바흐 시대 때도 상당히 커피 값이 만만치 않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20명이나 있었던 바흐는 늘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고 커피도 마음껏 마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껏 마실 수 없으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더 마시고 싶어하는, 그렇게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독일의 3B를 얘기하자면 바흐, 베토벤, 브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커피 애호가, 어떻게 얘기하면 커피 마니아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베토벤은 일단 매일 아침 최상급 원두 60알을 정확히 세서 커피를 내렸고요. 또 브람스는 매일 새벽 5시에 진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바흐는 커피 사랑을 커피 칸타타라는 작품으로 또 표현하게 되죠. 칸타타라는, 물론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장르이지만 그쵸. 행여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칸타타는 이탈리아의 칸타레, 노래하다가 어원인데요. 네. 기악곡으로 치자면 소나타에 해당되는 성악곡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칸타타는 종교적 혹은 세속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교 음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바흐잖아요. 그래서 그는 교회 칸타타를 상당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작곡을 했냐 하면 일주일에 한 곡씩 작곡할 정도로 부지런히 종교 칸타타를 쓰게 되는데,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활동을 하면서 종교 칸타타를 그동안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좀 열정이 식게 되고 세속적인 칸타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바흐는 어떻게 커피 칸타타를 작곡하게 됐나요? 일단 1720년대로 가볼게요. 네. 바흐가 한창 활동하던 이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커피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카페라고 말할 수 있는 커피 하우스가 여러 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피 하우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또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음악회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라이프치히의 가장 큰 카페가 찌멀만 커피하우스였는데 그곳의 주인과 바흐가 친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래서 그런지 바흐에게 카페에서 연주할 만한 음악을 작곡해달라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바흐는 아주 흔쾌히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커피 칸타타죠. 바흐는 이 곡을 자신이 음악 감독으로 있었던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무지쿰을 데리고 이제 이곳에서 연주를 합니다. 콜레기움 무지쿰, 어떤 단체입니까? 콜레기움 무지쿰은 쉽게 말해서 대학교 동아리? 모임? 동아리 단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도 있고 또 법대생처럼 비전공자인데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흐는 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라이프지히에서 바흐는 시 소속의 음악 감독이었습니까? 그렇죠. 깐토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깐토르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 소속 교향악단 혹은 교회 음악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깐토르는 그 지역의 교회 음악을 작곡 또 교육과 시 행사를 위한 작곡 등 음악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 라이프치히에서는 깐토르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역 신문에 크게 실릴 정도로 관심의 대상 혹은 또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바흐가 쯤만한 커피하우스를 위해서 커피 칸타타를 작곡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1732년경인데 좀 안타까웠던 건 음악가로서 얘기하자면 이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뮤지쿰에도 전혀 연주료가 지급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죠? 좀 너무하죠. 그런데 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연주하는 데에서는 연주자에게 연주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바흐잖아요. 베토벤 시대에 와서야 이제 좀 연주자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연주료를 주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건 그날은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문화는 조금 달랐군요. 네. 네, 이 커피하우스에서 설마 여자들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아하. 태어났으면 여기를 자유롭게 못 드나들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여자들은 커피하우스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입장이 가능할 때는 연주회가 열릴 때였다고 해요. 아,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여자들이 커피 마시는 걸 여러모로 금지를 했던 시기도 또 있었거든요. 뭐 여자들에게 커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회를 또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피 칸타타는 사실 별명이고 원래 제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커피 칸타타의 원래 제목은 조용히 침묵하고 떠들지 마라. 슈바이트 슈틸레 플라우데르트 니흐트. 네, 작품 번호 211인데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그녀의 비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 장소와 에피소드의 내용이 커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들에게는 커피 칸타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커피에 찬 바흐의 커피 칸타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가장 유명한 곡인 네 번째 곡, 커피 맛은 얼마나 기막힌지. 그리고 다섯 번째 곡, 나에게 커피를 주지 않는다면.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번호 211. 커피 맛은 얼마나 기막힌지. 나에게 커피를 주지 않는다면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와 베이스 데이비드 토마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바흐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번호 211 중에서 제4곡 커피 맛은 얼마나 기막힌지, 제5곡 나에게 커피를 주지 않는다면,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와 베이스 데이비드 토마스의 목소리와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커피 칸타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커피 칸타타는 총 10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 악기는 그 당시에 건반 악기로 쓰였던 합시코드 그리고 관악기는 플루트로 이루어져 있죠. 출연자는 테너, 이 테너는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아버지 역할로 이루어졌고 또 소프라노, 딸 역할을 하는 여자 성악가 1명, 즉 남자 성악가 2명과 여자 성악가 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경 선생님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덧붙여 얘기를 또 하자면 그게 내용은 좀 재밌습니다. 커피를 너무너무 이 딸이 좋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커피를 마시는 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려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딸에게 커피를 마시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 딸은 커피도 마시게 되고 또 아버지가 결혼을 넌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지만 사랑도 찾게 되는 이런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죠. 바흐는 아마도 이 곡을 통해서 그 당시 여자라는 이유로 커피를 못 마시는 그런 사회적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10개의 곡들은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레치타티보 그리고 서정적인 독창곡인 아리아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주는 해설자의 역할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혹시 제목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또
실력을 오픈해버리는. 자, 첫 시작은 레지타티브. 슈바이크트 스틸레 프로델트 니시트. 이 해설자가 처음에 나와서 딸이 막 지금 투덜대고 있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의 이목을 딱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사연이 있는지 여러분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레지타티브. The music can't. 와, 발음 너무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불안해 죽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너 이 애비 소원을 제발 좀 들어줘. 커피 좀 그만 마시자. 그랬더니 딸이 아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마시면 나는 정말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구워진 염소 고기처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리아가 또 이어지죠. I wish schmeckt der Kaffee süßer. 딸의 아리아인데요. 딸이 이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면서 수천 번의 키스보다 더 달콤하고 맛 좋은 포도주보다도 더 부드럽지. 그러면서 나는 커피를 마셔야 해. 내 커피잔만 가득 채워지면 난 그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번째 레치타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Wenn du mir nicht der Kaffee lässt. 아버지가 저기 조그마한 원숭이 보이지? 다음에는 테 안 달린 예쁜 패티코트도 선물하마 이러면서 내가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제발 커피 좀 마시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딸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내 신부 면사포에다 은줄이나 금줄도 달아주지 않을 테다 이러면서 또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딸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죠. 아주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또 7번째 레치타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Don't forget was dein Vater frisst.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이제 시집은 다 갔다. 그랬더니 이때 딸이 약간 주눅이 들면서 그럼 딸이 노처노로 늙어가는 걸 보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젠 나 까딱 안 할 거야. 너 절대로 시집 못 가. 그랬더니 딸이 제가 커피를 포기할 때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커피는 단 한 방울도 안 마실게요. 아버지가 좋아. 당장 사윗감을 골라보지 이러면서 9번째 레치타티브로 넘어갈게요. Nun geht und sucht der alte Schwindelier. 해설자인데요. 이제 이 늙은 아버지께서 밖으로 나가서 딸 리신에게 적당한 사윗감을 물색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몰래 광고를 내서 자기에게 청혼하려는 사윗감은 언제고 자기가 마음대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광고를 내게 되죠. 재밌죠. 결국은 이 아버지는 딸의 커피 사랑을 꺾지 못하고 허락하게 되고 이렇게 이 재미있는 커피 칸타타가 찌멀만 커피하우스에서 공연되는 날에 바흐도 그리고 그곳에 입장한 여성들도 마음껏 커피를 즐기게 되는 그렇게 모두에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좋습니다. 커피 칸타타는 전곡을 듣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연주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25분에서 29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칸타타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